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헌제 준비하기 정말 만만치 않으시죠? 네,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라는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거기 자료 중 하나를 좀 제대로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그 3일 공구에 포스팅이 나온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 엡실론 R의 값 이거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희 목표는 뭐 단순히 답만 맞히는 거 그거 아니고요. 이 비유전율이라는 개념 자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관련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자신 있게 그리고 빠르게 딱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핵심 자료는 바로 이 블로그 포스팅이에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개념이랑 문제풀이 방식 여기에 좀 집중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전기 이론 공부하다 보면 뭐랄까 정말 공식도 많고 개념도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중에서도 오늘 다룰 이 유전율, 특히 비유전율, 그 엡실론 R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전자계학의 아주 기초를 이루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시험에도 뭐 거의 단골이죠. 특히 진공 상태에서의 값, 이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암기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핵심 암기사항.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블로그 내용처럼 단순히 진공 중 비유전율은 1이지 이렇게 외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비유전율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왜 하필이면 진공을 기준으로 잡는 건지 그 값은 또 왜 딱 1인지 그 근본 원리를 좀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해요. 이 원리를 알아두는 게 단순히 이 문제 하나 맞히는 것 그 이상이에요. 앞으로 나올 예를 들면 컨덴서 용량 계산이라든지 그런 거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른 부분들이랑 또 연결되는지 그걸 살짝 엿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원리에 초점을 맞춘다니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그 문제, 3109호의 문제부터 한번 보죠. 블로그에 딱 소개된 문제입니다. 진공 중에서 비유전율 엡실론 R의 값은 아주 간결한 질문이죠. 선택지는 이렇게 4개가 주어졌어요. 1번은 1, 2번은 6.33 곱하기 10의 4승, 3번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4번은 9 곱하기 10의 9승. 어떠세요? 이 문제 좀 익숙하신가요? 아마 기출문제집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하셨다면 아마 한 번쯤은 딱 마주쳤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유형이죠.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요. 가장 먼저 비유전율, 엡실론 R,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정의부터 확실히 알아야 해요. 그 블로그에서도 관련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을 잘 해놨던데 비유전율, 영어로는 relative permittivity라고 하고 기호로는 엡실론 R이라고 쓰죠. 이게 뭐냐면 어떤 물질의 유전율, 엡실론을요.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라고 하죠. 그걸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 쓰면 아주 간단해요. 엡실론 R 이퀄 엡실론 분의 엡실론 제로. 네, 이게 다예요. 엡실론 2는 엡실론 곱하기 엡실론 제로. 공식 자체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근데 이 유전율, 엡실론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유전율, 엡실론, 그러니까 permittivity라고 하는 건요. 어떤 물질이 전기장 안에 있을 때 에너지를 얼마나 잘 저장하느냐,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물질 내부에다가 전기장을 딱 걸었을 때 그 물질이 그 전기장의 영향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얼마나 잘 상쇄시키는지 그걸 나타내는 물리량인 거죠. 예를 들면 유전율이 높다 그러면 외부 전기장 영향을 더 많이 줄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하, 전기장의 영향을 줄여주는 정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진공의 유전율, 즉 엡실론 제로입니다. 이 값은 자연계의 기본적인 상수 중 하나인데 그 값이 대략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미터. 근데 이 숫자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까 그 문제 선택지 3번에 있던 값이잖아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럼 저거는 비유전열 값이 아니고 그냥 진공 자체의 유전율 값이었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점을 딱 노린 함정 선택지인 거죠. 엡실론 제로는 진공 상태, 그러니까 정말 아무 물질도 없는 텅 빈 공간이 갖는 고유한 유전율 값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비유전율 값인 엡실론 R 정의로 돌아가 볼게요. 엡실론 R은 엡실론 곱하기 엡실론 제로. 여기서 분모에는 엡실론 제로가 바로 이 진공의 유전율 값, 즉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자에 있는 엡실론은 우리가 비교하려는 어떤 특정 물질의 유전율 값인 거죠. 아, 그래서 이름도 비유 유전율인 거예요. 비유를 의미하는 거죠. 항상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물질의 유전율 엡실론이 진공의 몇 배인가 이걸 나타내는 상대적인 값인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없다는 특징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단위 FM을 가진 두 값을 나눠 쓰니까요. 아하, 진공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확실히 와닿네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진공 중에서 이 말이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교하려는 대상, 물질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진공 그 자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네. 블로그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진공 상태는 물질이 없는 상태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은 기준이 되는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하고 당연히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즉 문제에서 진공 중에서 이 말은 수학적으로 보면 그냥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다. 이 조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다. 그럼 이제 이걸 아까 그 비유 유전율 정의식에 그냥 넣으면 되겠네요. 엡실론 R은 엡실론 제로니까 엡실론 자리에 엡실론 제로를 넣으면 네, 맞아요.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엡실론 R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제로 이렇게 되죠. 분자랑 분모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1이죠, 1. 아,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였군요. 와, 진짜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맞습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선택지 1번, 1입니다. 이 문제는 복잡한 계산 능력이나 대단한 공학적 센스를 요구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오로지 딱 두 가지, 비유전율의 정의, 엡실론 R은 엡실론 나누기 엡실론 제로, 그리고 진공 상태의 물리적 의미,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이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나? 이걸 확인하는 질문인 거죠. 블로그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선택지들은 왜 답이 안 되는 건가요? 3번은 아까 그 진공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 값이라고 하셨고 2번이랑 4번은 뭐죠? 아, 네. 좋은 지적이에요. 오답 분석도 중요하죠. 선택지 3번, 그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값은 방금 확인했듯이 진공의 유전율 값 자체예요. 비유전율은 단위가 없는 비율값인데 이건 FM/m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선택지 4번 9 곱하기 10의 9제곱. 이거는 이제 정전기력 계산할 때 쓰는 쿨롱 법칙 아시죠? 거기 나오는 상수 K 값하고 관련이 있어요. K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이거요. 이 값도 비유전율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선택지 2번 6.33 곱하기 10의 4제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 맥락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려운 그냥 혼란을 주려고 넣은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건 1번이 왜 정답인지 그리고 3번, 4번은 왜 확실히 오답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답 선택지를 보니까 오히려 그 엡실론 제로 값이 얼마인지 또 쿨롱 상수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다져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비유전율 개념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기능사 시험 범위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커패시터, 즉 축전기잖아요. 그 전기 용량 C를 계산하는 공식을 보면 C는 입실론 곱하기 A 나누기 D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서 A는 판의 면적, D는 판 사이 거리, 그리고 입실론. 이게 바로 그 물질의 유전율인 거죠. 아, 만약에 커패시터 내부가 진공이다. 그럼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를 쓰는 거고 만약에 다른 물질,
유전체라고 하죠. 그걸로 채워져 있으면 입실론은 입실론 R 곱하기 입실론 제로 값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아, 컵패시터 용량 계산에 직접 쓰이는군요. 예를 들어서 컵패시터 사이에 진공 대신에 비유전율이 한 80 정도 되는 물을 채웠다. 이러면 전기 용량이 80배로 늘어나는 그런 건가요? 물론 진짜로 물을 잘 쓰진 않겠지만요. 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네, 비유전율이 크다는 건 그만큼 같은 구조에서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통 공기의 비유전율은 한 1.0006 정도로 진공이랑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종이나 유리, 플라스틱 같은 절연체들은 1보다 꽤 큰 비유전율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커패시터 사이에 넣어서 용량을 늘리는 데 쓰는 거고요. 이렇게 비유전율은 단순히 시험 문제 푸는 걸 넘어서 실제 전기, 전자 부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와, 이제 왜 이 개념이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다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실전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뭐랄까 실전 팁 같은 거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스타일처럼요. 네네, 좋은 생각입니다.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막 당황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전략, 중요하죠. 첫째는요, 문제에서 핵심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뭐겠어요? 바로 진공 중에서, 그리고 비유전율 엡실론 R 이거죠. 이 두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비유전율 정의식 엡실론 R은 엡실론 제로랑 진공 조건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이게 그냥 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 연결고리를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캐치. 네, 둘째는 정의를 떠올렸으면 계산은 필요 없어요. 진공의 비유전율은 그냥 정의상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즉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선택지에서 1 찾아서 마킹하고 그냥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세요. 시간 절약. 그렇죠. 이런 문제는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고마운 문제예요.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셋째, 함정 선택지에 주의해야죠. 아까 봤던 그 엡실론 지로값 8.85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라든지 쿨롱 상수 관용값 9 곱하기 10의 9승, 이런 게 보이면 이건 비유전율 값이 아니지 하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각 기호 엡실론 R, 엡실론 지로랑 상수의 의미, 그리고 대략적인 값까지 좀 명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이야, 정말 실용적인 팁이네요. 키워드 캐치, 정의 연상, 함정 구분.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진짜 1초 컷도 가능하겠어요. 이런 기본 문제에서 점수를 확실히 따고 넘어가야 그래야 다른 좀 어려운 계산 문제에 투자할 시간을 벌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이 6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하잖아요. 문제당 평균 1분인데 모든 문제를 1분에 풀 수는 없어요. 어떤 건 2분, 3분 걸릴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기본 개념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풀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전략, 이게 합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오늘 저희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3109의 자료를 통해서 비유전율, 입실론 R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먼저 비유전율의 정의는 어떤 물질의 유전율, 입실론을 기준 진공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로 나눈 값, 즉 입실론 R은 입실론 제로라는 걸 확인했죠. 단위는 없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문제의 핵심, 진공 중에서의 비유전율 입실론 R 값은 얼마라고요? 네, 바로 1입니다. 1. 왜냐? 진공에서는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니까요. 이 내용은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그 전기 이론 파트에서 정말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 확실히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합격을 향한 아주 중요한 지식 하나를 얻으신 거예요. 네, 정리를 아주 잘 되었네요. 덧붙이자면 전기기능사 시험에서는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기본적인 정의나 공식, 법칙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막 복잡한 회로 계산이나 응용 문제 풀이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런 기본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맞춰주는 것이 안정적인 합격 점수 확보의 비결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자신감도 생기고요. 맞아요. 기본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
단순히 진공중 비유전율은 1이지 여기서 딱 멈추지 마시고 그럼 왜 다른 물질들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이나 유리, 심지어 공기조차도 왜 비유전율이 1보다 약간이라도 더 큰 값을 가질까 하고 궁금증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물질 내부에 있는 원자나 분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이게 외두 전기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라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 유전율이라는 개념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물질의 그 미시적인 구조랑 전기적 특성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오늘 다룬 진공중 비유전율 개념, 오늘 밤 자기 전에 꼭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고요. 혹시 관련 기출 문제가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연장전상에서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어요. 왜 수많은 물질 중에서 하필이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물질들의 전기적 특성, 그러니까 유전율을 비교하는 걸까? 이게 단순히 뭐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전기장이나 전기력 같은 이런 전자기 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진공이라는 상태가 물리적으로 뭔가 좀 특별하고 근본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아마 여러분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말 깊이 있는 분석과 유익한 설명 감사했습니다. 시험 준비로 좀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을 동력 삼아서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습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